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과 변화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체들은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 속도와 가속도가 있겠죠? 거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얘기하고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변화율 하면 이게 미분계수죠?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동점 P의 x좌표가 t의 함수일 때, x는 ft라고 표현할 수 있죠. t의 함수일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각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니까 시간의 차이분의 그때 요 거리 함수식의 차이.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x를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그래프에서 평균 변화율 개념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물체는 직선 운동이 있을 수 있고 곡선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직선 운동 먼저 보겠습니다. 속도는 점 O에서 원점에서 동점 P까지의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t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t초의 속도를 v라고 얘기하고 영어는 velocity라고 그러죠. 속도, velocity. 가속도는 a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 s가 시간에 대한 함수다 이거죠.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속도는 요 평균 변화율에다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미소 부분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결국 이렇게 기호가 바뀌죠. dt분의 ds다. 이 거리 s를 갖다가 t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 얘기죠. 이거를 f't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v가 속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v가 직선 운동에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게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 얘기고 v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v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그 얘기죠. v가 0일 때는 속도가 0일 때 당연히 일순간적으로 정지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죠. 속도는 크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같이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걸 속도, 그걸 벡터라고 얘기하죠.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속력은 크기를 스칼라라고 얘기하는데 크기만 얘기하는 것은 속력입니다. 두 번째,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죠.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dt분의 dv 이 속도를 갖다가 속도가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다 그 얘기죠. 이걸 갖다가 극한 다시 dt가 0으로 갈 때 이걸 미분한 거 스몰 dt분의 dv죠. 간단히 표현하면 v 다시 t가 되겠죠. 이거는 맨 처음에 거리 s를 갖다가 두 번 미분한 거가 된 거죠. 이게 도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f2't다. 만일에 s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v고 다음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곡선 운동 볼까요? 이 그림처럼 P에서 Q까지 이렇게 곡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맨 최초에 좌표 P의 X좌표, 그 다음에 Q의 X좌표를 X 플러스 델타 X라고 놓으면 이것이 델타 T가 적어지면 이거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Q가 P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P하고 Q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거의 직선하고 같게 되죠. 아주 이 차이가 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거의 직선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선과 같다. 그러면 직선일 때 이 확대한 그림에서 보면 이게 직가상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미소한 이 거리의 차이, 미소 차이, 거리의 미소 부분을 델타 S라 하면 dt분의 ds는 거의 근사값,
이건 근사값이라는 얘기죠. 근사값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dt분의 dx, x방향의 미소 부분 dt분의 dx, y축 방향의 미소 부분 dt분의 dy를 제곱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요 거리의 미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v에다가 절대값 했으니까 이게 속력이죠. 속도의 크기죠. 속력, 속도의 크기. 요거는 dt분의 ds의 절대값. 그래서 dt, 요 미소 부분이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한 거죠. 결국 극한을 계산하니까 이거는 x축 얘기한 대로 dt분의 ds가 요식이니까 요거에다가 미분한 값, 각각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겁니다. 거리의 미소 부분은 dt분의 dx고 이거는 대문자 델타 t분의 델타 x고 여기는 속력을 계산할 때는 이거는 미세하게 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 방향으로 모든 거리를 갖다가 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소 부분이 되기 때문에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미분, x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이거 x 다시죠. 이건 y 다시가 된 거죠. dt분의 dy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속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속도의 방향은 곡선의 접선 방향이고 x축, y축 방향의 속도는 각각 dt분의 dx, dt분의 dy다. 그 얘기죠. 곡선 운동의 거리는 속력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요거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정리해 볼까요? 변화율은 결국 미분에 대한 얘기인데 일정한 시간 내 규칙적인 운동은 모든 것은 시간 내에 변화율이 존재합니다. 거리에 대한 변화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가속도, 부피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율 넓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꽃병이 있다고 치면 이게 물이 이렇게 채워질 때 이게 단면적이 있죠? 단면적이 있을 텐데 이 단면적을 미소 부분을 갖다가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피를 갖다가 미소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변화율을 구하면 이 단면적이 된다 그 얘기죠. 나중에 이제 적분해서 더 세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적분해서. 그래서 부피에 대한 시간의 변화는 뭐라고요? 넓이입니다. 넓이. 그다음에 조건식이 t의 함수가 아닐 때 이럴 때는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하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다 그러면 x에 관하여 미분하면 x에 미분하면 2x고 2y 한다면 합성함수 미분 dx분의 dy 이렇게 곱해주죠. 그러면 t의 함수에 가서 미분하다 그러면 t에 관하여 미분한다 그러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x 곱하기 dt분의 dx 플러스 2y 곱하기 dt분의 dy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dt분의 dx, dt분의 dy를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참조로 말씀드리면 일상의 모든 것은 공간적이든 자연적이든 사회과학적이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거기에 항상 순간적인 변화율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변화율을 익힌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미분에 대한 미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다음 단원 적분에서 만나겠습니다.